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4관 설립 절차의 개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으로 조금 들어가서 설립에 관련한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설립 절차의 개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설립 절차의 개관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그 설립 중개법인을 공부했잖아요. 설립 중개법인에서 설립 등기가 되게 되면 이제 설립이 된 것이고 법인이 이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 설립 등기 되기 전까지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정관을 발기인이 이제 작성하겠죠. 정관을 작성하겠죠. 그죠? 그리고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이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주식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식 발행사항 결정. 누가 결정하느냐, 뭘 결정하느냐. 정관에는 절대 기재가 뭐고 상대 기재가 뭐냐,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청약을 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야 되니까 청약을 하고요. 그죠? 청약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배정을 하고, 누가 배정하느냐,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배정에 대해서 주식 인수인들이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겠죠. 납입, 그죠? 납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더 후단계로는 기관을 구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관 구성 절차, 그죠? 자, 기관 구성 절차가 끝나면 이제 설립 등기가 되게 될 겁니다. 설립 등기가 되게 되면 법인격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난다. 취득한다, 태어난다, 누군가에게 대항하기 한 게 아니라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창설적 효력의 이러한 그 등기죠. 창설적 효력의 등기. 그래서 이런 절차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시험에 나올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만 좀 논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서 정관의 작성이 나오는데 정관 작성에 첫 번째가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절대적 기재죠. 자, 절대 기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재가 누락되게 되면 정관이 무효인 사안이에요. 무효인 사안. 그러니까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 기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기재라고 하는 것은 기재 안 해도 되지만 기재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 기재의 대표적인 게 300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한 약속이다라고 해서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태 설립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되는 출제 논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교재에서 발기인의 수입니다. 발기인의 수, 그죠? 발기인에 있어서 수에 제한이 있느냐? 발기인 수에 제한을 그 법에서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을 3인 이상 해야 된다. 폐지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시 말하면 발기인 수 폐지라고 하는 것은 1인 설립도 가능하다. 이 표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이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절대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자주 보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회사의 목적, 그죠? 이제 절대 기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상호, 그죠? 자, 그리고 회사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발행할 거냐, 그죠?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죠.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수권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죠. 발행 예정 주식을 총수에 정하고
발행할 주식을 정해서 발행할 주식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로 발행이 가능하죠. 신주 발행이 그 수권자본주의인데 발행 애정 주식 총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 주식과 무액면을 선택적 발행이 가능한 거죠. 병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 일주의 금액, 이것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또는 권면액이라고 돼요. 권면액. 자, 액면가입니다. 액면가 또는 권면액, 그죠? 자, 그리고 회사가 이 발행해적 주식 총수 중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거냐?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부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은 전부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입니다. 지점 안 되고요. 본점 소재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공고를 하겠다. 공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발기인입니다.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입니다. 주소까지. 이것도 시험에서 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기억하시고요. 자, 상대적 기재상의 의미. 적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기재하지 않았을 때,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재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변태 설립상. 자, 그래서 과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 정관으로서 효력이 나오느냐?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증인의 인증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나온다. 과연 이 정관이 원시정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나올 것이냐? 뭐 법원의 허가 이런 거 안 되고요. 공증인의 인증입니다. 인증. 자,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상을 결정하는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럼 주식 발행상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 발행상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액면 발행함에 있어서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 수와 금액. 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겠다라는 금액,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주식 발행상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입니다. 전원, 발기인, 그죠? 발기인 전원 합의로 이 경우에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하시고, 이 수권자본주의 한도 내에서 또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는 수권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하죠. 이사회 결의입니다. 이건 신주, 그 후에 신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의 청약이죠. 청약 단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청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면으로 청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버립니다. 서면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한 이러한 청약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요하고요. 과연 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겠다, 청약하겠다라고 해서 그 청약을 내가 사기 강박당했다, 뭐 착오했다, 내가 빚진이다, 빚진이니까 뭐 알았거나 할 수 있다면 무효다. 원래 빚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농담이고요. 원칙은 이러지만 네가 뭐 농담 빚진이라는 걸 알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단체법적 거래관계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하자를 차단해 버리죠. 자, 그래서
비진입 표시의 경우에도 자, 비진입 뭐 요 말이 어려우면 비진입 말이 어려우면 범일적 농담으로 주식을 청약했다.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지라도 무효다. 죄송합니다. 유효다. 유효가 되어야 이 경우에 이제 단체법적 거래를 중시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진이 표시일지라도 유효다. 자, 그렇죠?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를 제한하겠다. 취소를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요거는 이제 좀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 인수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차고 사기 강박으로 자,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는 되지만 이제 설립 등기 있은 후 그죠? 착사강, 차고, 사기, 강박 여기에 의한 취소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등기가 있은 후입니다. 설립 등기 후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들이 나와서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행사한 후, 그죠? 행사한 후, 권리 행사 후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취소를 제한합니다. 취소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주식의 청약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의 문제로 갔습니다. 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회사가 설립된 후에 애정주식청수에서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한다면 발행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애초부터 신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에서는 발기인이 주식 청약자의 세력 균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그죠? 배정 발기인의 배정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정의 의사표시 이렇게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배정의 의사표시는 서면도 되고요. 반드시 배정의 의사표시인데 이거는 배정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도 되고 반드시 서면이 아니라 구두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자, 기억하시고 과연 이 경우에 배정의 의사표시를 구두로도 가능한데 어디에게 하느냐?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청약에 대하여 주식을 청약했잖아요. 그죠? 주식을 청약했을 때 청약하고 배정이 떨어지면 이 단계, 배정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청약하고 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단계를 권리주라고 표현합니다. 권리주라고 표현하는데 이 권리주는 아직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주식이다라고 하면 주주명부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권리주의 양도, 권리주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주를 양수하고 주식 인수 주식을 인수받겠다라는 어떤 지위잖아요, 지위. 그거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주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자, 이 경우에 권리주의 양도는 금지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권리주의 양도는 금지된다.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뭐 이렇게 이제 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납입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인수가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납입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납입 장소. 납입의 장소가 어디냐.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인수가액을 납입하는 것은 발기인이 지정한, 그죠?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죠?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자,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자, 여기서 논점이 뭐라는 거죠?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모집 설립에 하나여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에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틀립니다.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이것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런데 모집 설립 단 차이는 있어요. 요거는 동일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자, 납입 장소를 주식 청약서에 기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 청약서에 납입 장소가 기재가 돼야 돼요. 기재가 들어가야 하고, 그죠? 자, 요 납입 장소를 변경하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임의 변경 안 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동일하고, 자, 모집 설립은 이런 차이가 있고 변경할 때의 절차는 법원의 허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패턴이죠. 자, 납입의 방법입니다. 자, 이 주식에 있어서 인수대급을 납입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납입인데, 그죠? 분할 납입이 가능한가? 분할 납입 안 됩니다. 전액 납입이에요. 이 경우에 설립 시 발행할 주식에 있어서는 자, 분할 납입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분할 납입이 허용되지 않고 전액 납입합니다. 자, 그리고 금전을 납입해야 되는 것이지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물변제죠. 대물변제하겠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물변제 납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무로 납입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식 인수인의 납입 의무는 이 자본 충실의 어떤 저해가 되기 때문에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자, 면제할 수 없다. 중요한 포인트가 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물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 경우에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뭔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 인수대금과 받을 돈을 서로 퉁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자,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 그죠? 자, 이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죠. 서로 퉁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개정법에서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고, 그 상계 허용은 신주 발행으로 갔을 때, 이건 이제 최초의 발행인데, 이 상계는 신주 발행에 가서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납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납입을 안 하면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절차가 약간 틀려요. 그죠? 발기 설립은 납입을 주식 인수인이 납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의 자, 강제 절차. 민법에서 이제 민사를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이 경우에 강제 집행하는, 그죠? 민법의 강제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의 강제 절차. 그러나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납입하지 아니하게 되면 언제까지 납입을 하세요? 납입하지 아니하면 거래를 상실합니다. 이걸 실권 애고부 최고라고 합니다. 실권 애고부 최고 절차를 거쳐서 그랬는데도 그 기일 자 2주 전까지 이렇게 통지를 하고 이 경우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실권 절차를 밟아서, 그죠? 실권 절차를 밟아서 재모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모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 발기 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실권 절차에 의한다. 이렇게 출제를 또 여러 번 출제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틀리겠죠. 이건 모집 설립의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관의 구성 절차입니다.
회사가 설립하면 이제는 이사와 감사를 설립하는 거죠. 자, 발기 설립입니다. 기관 구성 절차에서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그죠? 이사와 감사를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죠? 자, 여기서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죠.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입니다. 의결권 과반수. 이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이게 이제 발기인 총회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자, 기관 구성 절차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립청 모집 설립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사 감사는 여기에 이사 감사를 이 경우에 이제 모집 설립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설립 등기가 들어가지 않았죠. 설립 등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자들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의 이런 회사 설립 후 기관이 아니라 회사 설립 중의 법인의 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자들은 감사를 한다라고 했었지 회사의 대표기관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어떤 측면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설립 등기를 하겠죠. 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태어나고 이것은 창설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자, 변태 설립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태 설립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효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효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변태 설립사항 또는 뭐 변태 설립사항은 변태 설립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되겠죠. 상대 기재사항이다. 절대 기재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좀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태 설립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본 충실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약속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들은 위험한 약속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전에는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출자하겠다. 현물 출자 여기 있고요. 현물로 출자했는데 그 현물 출자가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 자본 충실을 저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현물 출자는 아직 회사가 등기되기 전 단계고, 자, 회사가 설립된 후에 자, 재산을 인수하겠다. 재산 인수하겠다라는 계약. 이거는 현물로 누군가가 출자하는 거죠. 근데 재산 인수는 재산을 인수하겠다라는 거니까 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돈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매의 실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인수도 이 현물 출자하고 재산 인수가 좀 구별이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물로 받는 거고 재산 인수는 재산 현물이 오는 거지만 돈으로 줘야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발기인에게 특별 이익을 좀 약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설립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설립 비용. 그리고 이제 발기인이 받을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과대하게 지급되거나 그랬을 때 회사의 자본을 좀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변태 설립사항이다라고 해서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 또는 위험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교재에서 규제라고 했을 때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럼으로써 몇 가지의 어떤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경우에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이 표현이죠.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변태 설립 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입니다. 법원이 선임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선임한 검사입니다.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죠?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은 모집 설립이라면 주식 청약서에도 공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물 출자. 제가 그래서 이제 현재 특설보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는 공인된 감정인입니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그죠?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된 감정인의 가름을 이쪽으로 워낙 연결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된 거죠. 그죠? 자, 현재입니다.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 있고,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이 보수는, 그죠? 이것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 출제합니다. 서로 바꿔 출제하니까, 현재, 자, 이것들은 감정, 그죠? 특설보는 공증인 조사. 자, 여기 교재에서 이것들을 워낙 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규제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기억하시고, 현물 출자가 나오는데 금전 아닌 그 밖의 재산입니다. 금전 아닌 그 밖의 재산을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면 회사 자본이 좀 부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공시해라. 그때 현물 출자자의 성명, 그죠? 자,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그리고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것을 기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현물 출자는 마치 교환 정도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단체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현물 출자는요, 말이 현물 출자고, 뭐 노무나 신용으로 출자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무한사원이 되는 거예요. 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노무나 신용으로 현물 출자할 수 없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기인만이 현물 출자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발기인만이 출자할 수 있었어요. 발기인만이 가능하다를 폐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회사 현물 출자가 부당하게 평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립 등기 전 조치입니다. 현물 출자가 이제 여기 부당하다라는 거죠. 여기 부당하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설립 경과 절차를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기 설립이냐, 자, 또는 창립 모집 설립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자, 이게 발기 설립이다. 그리고 모집 설립이다라고 했을 때, 발기 설립은 법원입니다. 그죠? 법원이, 그죠? 자, 그리고 이 모집 설립이다 그러면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청에, 그죠? 자, 그래서 현물 출자를 조사한 검사인이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요 검사인이 법원에 보고를 하고, 법원이 발기인총회에 시정 조치해라 이러면 되겠죠. 자,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요 검사인이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에 보고를 하고 창립총회에서 시정해라. 그죠? 시정의 주체가 좀 달라져요. 요거 시정의 주체가 좀 달라진다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시정 조치에 불복하면 이 경우에 이제 현물 출자자는 인수를 취소하고, 그러면 회사는 정관을 변경해서
설립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설립 등기 후에 조치가 나오죠. 경미하다면 발기인, 이사감사, 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죠? 자, 정도가 크다. 현물 출처자가 무효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회사 설립의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물 출자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자, 물건은 넘겨주고 인도죠. 또 부동산이라면 등기, 경우에 따라 등록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출자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죠? 현물 출자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실권 절차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그 실권 절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 설립의 주식 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을 때 실권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현물 자체가 출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권이라는 절차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하나 좀 중요한 논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현물 출자의 경우에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실권은 안 되는 것이고 실권 절차가 아닌 거고, 그죠? 그러면 민법에 이것도 강제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재산 인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산의 인수다라고 했을 때,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회사가 성립된다면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매매 형식이니까 매매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 대가가 금전이고요. 자,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 인수의 목적과 당사자가 나오는데 발기인이 한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 재산의 인수가 나오죠. 자, 재산의 인수가 나오는데요. 자, 재산의 인수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회사가 성립된다면, 자, 발기인이나 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입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발기인만이 그 재산 인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의 인수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수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대금을,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점에 현물 출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재산 인수의 목적과 당사자가 나오는데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물론 그 밖에 재산 소유자도 양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재산 인수율에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양도인이에요. 양도, 회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양도인이 되는 겁니다. 양도인의 성명이 정관에 기재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험에서는 양수인의 성명으로 여러 번 비틀어 출제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설립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립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설립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을 인쇄하거나 주식청약서를 인쇄하거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모집을 위한 광고비도 들어갈 것이고, 설립사무소의 임차료도 들어갈 겁니다. 설립사무소의 임차료 이런 것들이 설립 비용이에요. 설립 비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 경우에 개업 준비 비용, 그죠? 요건 아니죠. 개업 준비 비용은 우리가 설립 비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정관에 기재해야 되죠. 변태 설립 사항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발기인의 특별 이익과 보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대한 공로의 대가입니다. 특별 이익은, 그죠? 자, 신주 인수에 대하여 우선권을 준다거나 회사 설비 이용에 특혜를, 회사 설비를 이용하는데 특혜를 준다거나 회사와의 계속적 거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이익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설립 등기에 이르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보수는 회사의 설립과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 비용과, 자, 발기인에 있어서 설립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설립 비용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이제 특별 이익으로 들어간 거죠. 특별 이익으로. 회사의 설립에 대한 공로, 요거는 설립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지급해야 된다. 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법률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상주를 교부하겠다. 자, 법률상 근거 없는 의결권에 특혜를 주겠다. 이사의 지위를 약속하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발기인이 받을 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설립사업에 종사하면서 정한 노동의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설립 등기에 이르렀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회사의 지급의 주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수 요것은 설립 중개사, 요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요. 특별이익은 회사가 성립한 회사가 지급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